안녕하세요. 원영섭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서 최근에 확정이 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기사에서 나온 내용을 보고 저한테 문의를 참 많이 주셨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라는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것이 손해의 그 입증, 뭐 다시 말해서 손해의 입증은 그 39조의 2 개인정보보호법 법정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상황에서도 필요한데 손해에 대한 입증이 없기 때문에 기각한다. 이런 판결이 떨어졌다라는 기사를 보고 저한테 문의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대법원 판례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 대법원 판례를 한번 찾아보니까 저는 이것은 오히려 SKT, 롯데카드 그리고 쿠팡 소송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유리한 판결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물론 그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하지 않은 그러한 판례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이 사건이 그 기존의 롯데카드, SKT, 쿠팡 사건하고는 다른 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선은 이 사건의 개요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지식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서는 사이트 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해서 아이디,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성별,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 개인정보를 제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40만 명 정도의 개인정보가 유출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유출된 개인정보는 뭐냐? 암호화된 비밀번호와 이메일 주소, 이 두 가지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인 판단에 들어가기 전에 그 대법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 이 법정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대법원도 손해에 대한 입증이 필요 없다. 그것이 바로 제39조 2 법정 손해배상 책임이다. 이렇게 명백하게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러면 손해에 대한 입증이 없다고 이 사건에서는 기각이 됐느냐? 그것은 법원이 손해에 대한 입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유출된 정보를 볼 때도 손해 가능성이 없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 기각을 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제가 조금 그 대법원의 판결 내용을 읽어드리면 개인정보 처리자의 입장에서는 그 유출된 개인정보의 종류와 성격, 개인정보 유출로 정보 주체를 식별할 가능성이 발생하였는지, 제3자가 유출된 개인정보를 열람하였는지 또는 장래의 열람 가능성이 있는지, 유출된 개인정보의 확산 범위, 개인정보 유출로 추가적인 법익 침해 가능성이 발생하였는지, 개인정보 처리자의 개인정보 관리 상황과 개인정보 유출의 경위,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취해진 조치의 내용 등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구체적으로 개별적으로 사건을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손해에 관한 증명 없이 피해자의 권리 구제가 가능하게 하려는 법정 손해배상 제도의 취지가 형해화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라고 명시적으로 문구에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이트 비밀번호하고 이메일 주소만 유출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메일 주소가 그러면 구체적인 사람하고 대응이 될 수 있느냐? 예를 들어 내가 이메일 주소를 알면 이 이메일 주소에 그 주인이 홍길동이라는 사람이라는 것까지 알 수 있는 그 가능성, 알 수 있느냐, 알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 여기까지를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런데 법원은 단순히 이메일 주소만 유출된 걸로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특정하기가 어렵다라고 판시를 한 거고, 그 정도 이제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가벼운 정보가 유출된 걸 가지고는 개인정보 유출로 손해가 발생했다라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는 유출된 정보를 통해서
홍길동이라는 이 정보의 원주인을 찾을 수 있는지, 이 가능성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메일만 알아서는 뭐 그 이메일의 주인이 홍길동인지 김갑동인지를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알 수가 없다라는 걸 기본적으로 대법원이 인정을 한 겁니다. 근데 SKT나 롯데카드나 우리 쿠팡 사례를 한번 볼까요? 우선 그 SKT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그 종류는 대표적으로 네 가지 종류인데, 하나는 전화번호, 그리고 유심 인증키 2종, 그리고 가입자 식별번호라고 하는 IMSI가 유출이 됐습니다. 이것은 뭐 전화번호가 유출되는 순간 당연히 특정이 가능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 카카오톡에 이 전화번호를 친구로 저장만 해둬도 그 전화번호의 원래 성함이 누군지를 또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이 당시 SK텔레콤이 개인정보가 유출될 당시, 그리고 이런 유심인증키와 가입자 식별번호는 기본적으로 복제폰을 만들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언론에 굉장히 널리 퍼졌습니다. 그래서 유심을 변경하라는 그런 SKT 차원에서의 그런 공고사항까지 있었죠.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이메일 주소만 유출된 그런 케이스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전혀 질적으로 다른 케이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쿠팡 같은 경우에는 이메일만 유출된 게 아니라 이메일과 이름이 다 유출됐습니다. 그리고 배송지 주소가 유출되고 거기에 수령인의 전화번호 주소까지 다 유출이 됐죠. 그리고 주문 내역까지 유출이 됐고,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은 이번에 대법원 사건에서 일어난 이런 개인정보 유출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런 사항입니다. 참고적으로 대법원 판결에서는 그런 어떤 구매자의 어떤 성향이나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그런 자료도 중요한 개인정보 자료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설시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주문 내역이 대표적으로 그런 어떤 정보 주체의 핵심적인 그런 내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요와 관련해서도 주문 내역이 나갔다는 건 굉장히 심각한 개인정보의 유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사건 사이트는 지식 공유 사이트로서 가입자의 유형이 매우 폭넓고 다양하여 가입자의 가입 시기나 이용 내역 등이 함께 유출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사이트에서 유출된 이메일 주소만으로 해당 가입자의 성향이나 수요 등을 파악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대법원은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주문 내역이라는 건 결국 이용 내역이 함께 유출이 된 거죠, 쿠팡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지금 이 대법원 판결의 내용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운 사건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롯데카드 같은 경우에는 정도가 굉장히 심합니다. 저희 사무실 통해 가지고 롯데카드 소송을 하시는 분들도 꽤 있는데, 여기는 주민등록번호가 일단 유출이 됐어요. 그리고 연계 정보라고 하는 정보가 유출이 됐는데, 연계 정보라는 건 뭐냐면 일종의 가상의 주민번호입니다. 가상의 주민번호고, 주민번호에 이 연계 정보를 알 수가 있으면 약간의 기술적인 그런 부분을 추가해서 이름, 생년월일까지 추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생각을 하면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유출이 된 거고, 그리고 롯데카드와 관련해서 신용정보도 일부가 또 유출이 됐어요. 이거는 개인정보 유출자들 중에 일부가 신용정보가 유출이 된 건데, 카드번호 전체, 그리고 유효기간, 그리고 뒷면에 있는 세 자리 CVC 번호까지 유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롯데카드의 유출 내역이나 쿠팡의 유출 내역이나 그리고 SKT의 유출 내역을 보면 이것은 이번에 대법원 판결에서 법정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한 그 사건과는 질적으로 다르다. 오히려 이 대법원 판결의 내용을 보건대 적어도 쿠팡과 롯데카드와 SKT에서는 불법 행위에 대한 어떤 이런 개인정보 유출에 의한 개인정보보호법 39조의 이 법정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극히 높다라는 것을 오히려 보여준 대법원 판결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 기사에 보면서 이런저런 또 생각이 많아지실 텐데, 오늘 이 방송을 본다면 정말 우리
기존에 있던 대법원의 기각 판결하고는 다르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여러분들도 좀 알 수 있게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상 원영섭 변호사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